토트넘 경기 이후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했는데 이번엔 그것이 맨유로 번져나가버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식을 벗어난 전술은 많은 전문가들을 전율케 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것이 일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항상 스포츠라는 스탠다드가 바뀌는데 이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한 뒤에 프리미어리그에 거는 기대치가 바뀌고 있으며 이제 팬들은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축구에서도 이제 무조건 승점을 챙기는 것을 벗어나 재밌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입니다. 토트넘의 첼시전은 특히 그러한 니즈를 반영시켰고 심지어 저도 되니 한번 화끈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실제 스포츠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 맨날 같은 장면을 보는 것은 팬들의 원성을 낳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들은 항상 스포츠의 각 분야에 중심이 되었고 늘 트렌드를 변화시켰습니다. 농구에서 먼 거리에 3점을 쏘는 커리가 그러하며 이도류를 들고 MLB에 입성한 오타니가 그렇습니다. MLB는 지루하고 젊은이들의 영입이 안되자 투수와 타자들의 시간 제한까지 두었으며 마이너리그 등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에 VAR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경쟁이 심해진 시대에 이제 대중들은 새로운 경기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100년 역사가 넘는 영국 축구에서도 이제 변곡점을 맞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가 열정적인 프리미어리그 팬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으며 지난 첼시에 이어 이번 맨유전까지 많은 팬들은 자신의 팀을 토트넘과 급속하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맨유전에서는 첼시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맨유 팬들이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 경기는 토트넘 같은 팀이 처음으로 그런 전술을 선보여서 다들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에 맨유전에서는 이미 토트넘의 상황을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선 맨유가 4대3으로 코펜하겐의 대역전을 당하면서 챔스리그 조 꼴찌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 맨유 경기 이후에 EPL에서는 급속도로 토트넘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테나흐의 전술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곧바로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맨유의 차기 감독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맨유 경기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고 손흥민의 토트넘 지난 경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맨유는 50년 만에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실제 1973년 74 시즌 이래로 17경기에서 9경기를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펜하겐 원정이긴 하나 전반에 0대2 리드를 유지하지 못하고 4대3으로 역전패 당한 것이죠. 이날 바이에른 뮌헨은 4승을 거두고 일찌감치 챔스 16강을 결정짓는 모습이 나온 반면에 맨유가 속한 조는 모두 승점 3, 4점만을 기록하며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맨유는 갈라타사라이와 코펜하겐이 속한 이 조가 꿀조라고 여기며 챔스에 임했습니다. 맨유의 많은 팬들은 뮌헨이 1위, 맨유가 2위 정도를 무난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맨유의 UEFA 랭킹은 7위이고 코펜하겐은 43위라서 그런 전망은 억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 맨유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맨유 전설 폴 스콜스는 맨유가 패배할 걸로 봤습니다. 또한 이들도 터키와 덴마크에서 1위를 수성하는 팀들이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치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지난 경기와 맨유 경기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맨유가 오늘 경기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요인은 전반 42분 래시포드의 퇴장 때문이었습니다. 로메로나 래시포드 둘 다 일부러 발목을 밟는 의도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었지만 역시 퇴장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테나흐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이 정반대로 보여진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토트넘 관계자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극단적인 공격을 한 것은 미친 짓이었다고 했죠. 토트넘의 전설 글렌 호들은 하프라인에서 라인을 높게 유지한 건 자살축구라고 생각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도 라인을 높게 유지해서 판더벤이 햄스트링이 터졌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우도지 역시 불필요한 수비에 가담해서 퇴장당한 게 아니냐는 스노우볼 효과도 지적했죠. 이 모든 게 다소 무리한 극단적인 공격 지향적 축구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우리가 5명이라도 시도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으며 게리 네빌은 5년, 10년, 20년간 이런 경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한편의 영화였다. 프리미어리그에는 좋은 감독이 많다. 감명받았다. 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팽팽하게 토트넘의 공격 축구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내린 결정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의 결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래시포드가 퇴장당하자 곧바로 라인을 내려버리는 전술을 연출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술은 부작용을 드러내며 전반에만 추가 시간까지 2실점을 더했습니다. 후반에 PK로 만회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맨유는 역전을 당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죠. 이러자 맨유 팬들은 크게 화가 났는데 일부에서는 토트넘과 비교를 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대략의 요지는 이것인데 토트넘은 지더라도 득점할 빅찬스를 3번이나 얻었으나 맨유는 2골이나 앞선 상태에서 무조건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치중하더니 역전당했다는 겁니다.
실제 토트넘의 경우에는 손흥민의 동점골에 가까운 돌파, 다이어의 옵사이드 원더골, 세트피스에서 벤탄쿠르의 빅찬스 등 무려 3번이나 득점에 가까워진 모습이었죠. 물론 메뉴가 토트넘과 같이 극단적인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월클 손흥민같이 혼자 5-6명을 달고 뛰면서 구석에 슛을 때린 인물은 메뉴에 없습니다. 현재 메뉴 공격진이 리그에서 한 골만 넣고 있는 수준이기에 공격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맨유 팬들이 원하는 것은 토트넘과 같은 자신들만의 자부심과 확실한 색깔일 듯합니다. 이러다 보니 맨유 팬들은 벌써부터 테나흐를 경질시키라는 의견이 팽배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축구를 본 맨유 팬들은 흥분하며 당장 테나흐에 대한 불만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BBC의 서튼은 심지어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나가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해야 한다며 현재의 맨유 상황은 나아질 수 없다면서 토트넘 체제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편 판더벤이 시즌아웃 정도의 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판더벤이 부상당한 모습에 사실상 시즌아웃일 수 있다는 우려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토트넘에서는 판더벤이 손흥민과 손을 잡고 훈련장에 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더벤은 금요일 정도의 정밀한 검사, 스캔을 받고 부상 정도를 파악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육이 완전히 끊어졌다면 저 정도로 서서 걷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1-2개월 내에 부상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SNS를 통해서 팬들의 지지를 감사하고 우리 팀의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했으며 이제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올 것이고 팀 훈련장에 떠나는 것이 설렌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명이 없이도 첼시를 비기거나 이길 뻔했는데 11명이면 더욱 자신감이 넘칠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주장 손흥민은 경기 안팎으로 토트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시 구독자분들께 영국과 관련한 새로운 업데이트된 이벤트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이제 한국의 따뜻한 정과 의리를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전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지금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했으며 영국 주한대사 사이먼 스미스는 피 흘려가며 한국을 지켜낸 덕분에 손흥민 같은 청년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와 같이 한국 청년들로 인해 밝혀진 한국을 위해 희생한 노인의 스토리가 큰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배경에는 영국 매체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던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한 낯선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반도를 종횡무진한 그의 다리는 현재 전장의 총탄에 사라지고 없는데 늘 제2의 고향인 한국을 그리워했지만 불편한 다리로는 도저히 긴 여행을 할 수 없던 그를 위해 한 무리의 한국 청년들은 참전용사의 다리가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설렙니다. 전동 휠체어까지 지원해주며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국인들은 이전 영국, 아프리카 등을 통해 극찬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16개 참전국 관저에 존경을 표하는 카네이션을 보내는가 하면 한국 참전용사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아프리카 참전용사들의 눈을 되찾아주기도 했으며 영국 참전용사들에게 추모 편지를 보내거나 이제는 필리핀 참전용사의 다리가 되어주는 수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 기업은 평소 참전용사들 후원 굿즈를 출시하며 창고를 만들고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업의 뜻에 동참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특별한 2023 연말 행운 랜덤 박스까지 출시하여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9,000원에 판매되는 이 연말 행운 랜덤 박스는 500만원 상품권, 맥북 다이슨 Z 플립 5, 용실 용품 세트 등 다양한 고가의 상품으로 그 감사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이름은 즉시 후원자 명단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역시 한국을 대표하며 뛰고 싶은 생각으로 작지만 큰 이 후원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을 대표해 뛰며 전세계에 감사를 전하는 모든 한국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